비서는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녀도 처음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선을 한 발짝, 아니 여러 발짝 넘어서 버렸습니다. 고성희. 박진석의 개인 비서로 시작해 결국 그 집의 안주인이 되어버린 여자. 그 화려한 자리 뒤에는 한 여자의 죽음과 피로 얼룩진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비서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또렷한 말투, 무엇보다 회장에게 충성스러웠죠. 박진석은 재벌그룹의 부사장으로 모든 직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아내 윤정희는 조용하지만 품격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매일 아침 진석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회의실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그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존경이었습니다. 그러다 흠모가 되었고 마침내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고성희는 회장의 가족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 성혜 씨.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윤정희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남편보다도 더 신뢰할 만큼 가까워졌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매일 사모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차를 함께 마시고 명품숍에 동행하며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모님, 이 약은 식후에 드셔야 해요. 아유, 성혜 씨는 정말 꼼꼼하네. 그녀는 웃으며 약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약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정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불면, 두통, 환각, 그리고 불안. 그럴 때마다 성희는 곁에 있었습니다. 사모님, 다 괜찮아요. 남편분은 바쁘시니까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다정함은 독보다 달콤했습니다. 박진석도 점점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혜 씨, 당신 덕분에 요즘 회사가 안정됐어요. 그 말 한마디가 성희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언젠가 저 자리를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윤정희는 고통을 호소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혜 씨, 오늘따라 머리가 너무 아파. 걱정 마세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그녀는 잔을 건넸습니다. 흰색 가루가 희미하게 섞인 오렌지 주스 한 잔. 몇 시간 뒤 집안에는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석이 귀가했을 때 부인은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 약물 부작용. 단순한 불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CCTV에는 퇴근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고성희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사망 추정 시각보다 40분 전이었습니다. 1년 후 박진석은 돌연 재혼을 발표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 비서였던 고성의 씨입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비서가 아니라 사모님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승리의 냉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미소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박성재. 어린 시절 그는 그날의 이상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이모가 나왔어요. 그 성의 이모. 응, 엄마한테 마지막 날 주스 주는 걸 봤어요. 그의 말은 어린아이의 상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죽음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약국, 그리고 약물 기록. 모든 경로를 추적하던 중 그는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윤정의 사망일 전날 약 수령자 고성희. 그녀는 사모의 대리로 약을 찾아간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에는 처방되지 않은 수면 유도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손을 떨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를 죽인 게 누구였는지. 그날 밤 성재는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응접실 불빛 아래 그녀는 와인잔을 든 채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성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느긋했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비서였던 시절 엄마의 약을 바꿔치기 했죠. 순간 성희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가 이내 되살아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요즘 누가 이상한 얘기라도 한 모양이네. 거짓말하지 마요. 성재의 외침에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약 수령 기록, CCTV, 그리고 간병인 진술까지. 그날 밤 엄마 방에 들어간 건 당신뿐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서류를 흘끗 본 뒤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라는 증거라도 돼?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고성희. 당신이 약을 대신 받아갔잖아요. 비서였잖니, 성재. 사모님 심부름으로 대신 약 찾으러 간 게 죄니?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먹은 약엔 처방에 없는 수면제가 섞여 있었어요. 그건 약국의 실수겠지.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수라고요? 성재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그 약을 갖다 줬잖아요. 그날 밤에 직접 갖다 줬다고. 성재, 그날 난 야근 중이었어. 당신 아버지 일정 정리하느라 회사에 있었다고. CCTV에 찍혔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그건 사모님께 서류 전달하러 간 거야. 성희는 단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자신이 만든 무대처럼 오가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내 엄마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그분은 약했어. 늘 불안했고 병원에서도 우울증이라고 했잖아. 본인도 그 약에 의지했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럼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없지.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는 스스로 무너진 거야. 나는 그저 옆에서 도와주려 했을 뿐이야. 도와주려 했다고요? 도와서 죽였잖아요. 그 여자의 자리, 그 여자의 남편, 그 여자의 집 전부 당신이 가졌잖아요. 그건 결과야. 성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살다 보면 인연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내 아버지와 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 필요? 당신한텐 사랑도 양심도 없어요. 양심?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양심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 성재,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 엄마는 나한테 늘 말했어. 성혜 씨, 난 이 집이 버겁다고. 그 말의 의미를 아니?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이미 지쳐 있었어. 나는 단지 그 공백을 채운 거야. 거짓말이에요.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사실이 그래. 그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성재야. 내가 지금 이러는 거 결국 아버지를 해치는 거야. 증거? 다 가져와. 그 어떤 것도 날 무너뜨릴 순 없어. 성재는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말 예전에 내 엄마도 했었어. 그녀는 웃었습니다. 결국 나한테 져버렸지만 성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를 죽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인 적 없어.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분은 내 손이 아니라 자기 약으로 죽은 거야. 하지만 그 약을 준 건 당신이잖아요. 그건 사모님 부탁이었어. 끝까지 흔들림 없는 톤. 그녀는 모든 책임을 죽은 사람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성재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석은 충격의 말을 잃었지만 성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회장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을 얼마나 아꼈는지 당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녀는 울먹이는 연기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 한 줄기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성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부인한다면 내가 직접 증명할게요. 엄마를 죽인 건 바로 당신이라는 걸. 끝까지 부정하는 여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짓. 그녀는 죄를 감추기 위해 울었고 모든 진실을 짓밟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어 있지 못합니다. 그날 밤 그녀의 거짓은 이미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의 진실은 결국 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의의 세상, 그리고 진실을 향한 성재의 복수. 그 싸움의 끝에는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날이 바로 고성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